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시간 6시인데 월요일인데 오늘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휴일입니다. 임시 공휴일. 오늘도 또 조용하게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아직까지 좀 꿈속에서 헤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좀 일찍 일어나서 좀 활기차게 좀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휴일이라고 계속 퍼져 있으면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해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알뜰살뜰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뻔한 소리인 것 같아도 참 시간이 소중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상 루틴이 있어요. 망가뜨리는 일상 루틴. 우리 이걸 피해야겠죠. 첫 번째는 며칠만 운동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꾸준히 해야 하는데, 며칠만 운동하고 포기하고, 두 번째는 잘못되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계속 쌓아두는 거야. 계속 쌓아둡니다. 네 번째는 말로만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다섯 번째는 쉴 때는 누워서 폰만 쳐다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책 좀 보면 되는데 폰만 쳐다보는 거야. 여섯 번째는 먹는 것 씻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하고, 일곱 번째는 불결할 때까지 방 청소를 미루더라. 방 청소를 미루더라. 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거나 큰 사기를 당하거나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잠자고 운동하고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게을리하고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거야. 알겠죠? 하루쯤 게으른 것은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게으름이 반복이 되면 삶의 독이 됩니다. 독이 되는 거야. 하루가 반복되면은 금세 일주일이 됩니다. 또 일주일이 반복되면은 어느덧 한 달이 되는 거야. 한 달이 반복이 되면은 금방 또 1년이 되겠죠. 1년이 됩니다. 그거 쉬려면은 제대로 쉬어세요. 제대로 쉬자. 어정쩡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상태를 하루를 보내면은, 그런 하루하루들이 이제 반복되어 오히려 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더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은, 게다가 그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라면 빨리 헤쳐버리는 거야. 빨리 헤쳐버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보면 상당히 부지런해. 뭐 이렇게 쭈물딱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빡빡 치워버리더라고.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아주 멋진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아요.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야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 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두자.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제가 보니까 저도 좀 뼈 때리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루틴이야. 그냥 운동도 꾸준하게, 영상도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렵니다. 제가 뭐 천재도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어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게 있더라고. 불안한 1위 삼성. 이 제품도 밀리면 답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새 아이폰 15 출시와 함께 삼성의 역대급 괴물폰 갤럭시 S24 디자인과 사양이 대거 유출이 됐는데, S24 울트라는 아이폰 15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혀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해외 IT 매체 폰 아레나가 삼성의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S24 유력 디자인과 사양이 유출됐다면서 이렇게 관련 이미지를 공개를 합니다.
이 공개된 이미지 보니까 갤럭시 S24는 전작 갤럭시 S23의 곡선 측면이 아닌 평평해진 측면 프레임이 눈에 띄고, 이 측면 디자인은 아이폰 15 프로와 유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폰 15하고 마찬가지로 S24도 티타늄 소재를 채택해서 전작보다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S23 울트라에 처음 탑재된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서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도 그대로 탑재될 것 같네요. 다만 3배 줌 마광 카메라의 화소는 전작 1000만 화소보다 5배 높은 5000만 화소로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앞서도 뛰어난 카메라 성능 덕에 괴물폰으로 불렸던 S23 울트라에 이어서 또 한 번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외에 디스플레이는 전작 6.8인치에서 6.9인치로 소폭 커져요. 그리고 화면을 감싸는 상하 좌우 테두리도 얇아져 가지고 이전보다 더 커진 대화면을 제공할 겁니다. 이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는 최고 성능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8이죠. 8 3세대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앞서서 갤럭시 S23 시리즈는 사전 예약 기간 국내에서 109만 대를 팔았고,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최다 판매 신기록 씁니다. 차기작 갤럭시 S24 시리즈는 내년 초에 출시되고요. 조기 출시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스마트폰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이 삼성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S24 시리즈를 평소보다 일찍 출시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S24가 나오면은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5하고 이 본격적인 프리미엄 폼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되고 저도 궁금해집니다. 나오면은 대박 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9월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수출 부진의 터널 끝이 보인다,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니까 9월 무역 수지가 37억 달러 흑자였어요. 수출액은 546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 감소를 했고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수출 감소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가지고 경기 저점론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 지난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이에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로 회복세가 완연해져 가지고 9월에는 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반도체 수출이 2월에 60억 달러를 기록한 후에 6월에는 89억 달러를 보였고, 전반적인 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산업부는 메모리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D램하고 낸드 가격을 비롯해서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DDR5나 그 HBM처럼 고성능 제품 수요가 늘면서 이 반도체 수급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동차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갔고,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은 역대 9월 중 1위를 기록할 것 같아요. 이 밖에 이제 업종별 수출 실적을 보니까 일반 기계, 선박, 가전, 철강, 디스플레이 등등등 해서 하여튼 6개 주력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이 감소세를 보인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이것도 한 자릿수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네요. 9월 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16.5% 감소한 509억 6천만 달러 기록을 했고, 이 기간에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니까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수입액 감소에 기여를 합니다. 수출 감소폭보다는 수입 감소폭이 더 커가지고 생기는 그런 불황형 흑자는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이 준 거예요, 수입이. 조업일수를 고려하니까 일평균 수출액도 37억 달러로 집계됐고,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고요. 수출 물량은 수출액 감소에도 전년 대비 0.3% 증가를 했어요. 지역별로 보니까 대중 수출이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 달러로 집계되고,
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중 수출액은 지난 4월 반도체 그리고 중간재 수요 감소로 95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105억 달러로 회복됩니다. 대중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적자였는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9%, 7%로 모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자동차랑 일반기기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수출이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도나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그런 대외 여건 속에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4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하여튼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과 이 반도체 수출의 최대 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돼야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돼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제 공연장에서 대포 카메라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데, 삼성이 지난 2020년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이제 100배 줌이죠. 이 100배 줌 기능을 도입한 뒤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가수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공연 참석 시에 100배 줌 그런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울트라 기종을 대여하는 일이 빈번해요. 해외에서도 갤럭시 울트라 기종이 공연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분위기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 스마트폰 S23 울트라 줌 기능으로 촬영한 미국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이 해외 공연 영상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 SNS라죠. 여기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5일 온라인에 게재된 후로 지금까지 조회수가 1055만 회를 기록했네요. 인기를 끌고 있고, 이 공연에 참석한 이는 영상 문구로 대박이다. 삼성은 이 영상을 S23 울트라 광고 영상으로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객석 3층에서 시작하는 영상은 순차 확대가 되는데, 공연장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스위프트의 이목구비까지 담겼고, 해당 영상은 틱톡, 유튜브 등으로 확산돼요. 그리고 리뷰 영상까지 제작이 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를 본 이들은 역시 덕질은 갤럭시다.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았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IT 매체 샘 모바일도 최근에 해당 영상을 언급하면서 아이폰에 실망한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S23 울트라에 매료가 됐다. 그리고 스위프트의 여름 투어에 참여한 팬들은 대형 전광판보다 자신의 S23 울트라에 담긴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매체는 아이폰과 갤럭시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는 콘텐츠도 함께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하죠. 삼성은 올해 2월에 출시한 S23 울트라에 iSocial HP2를 탑재를 했고요. 카메라 기능 대폭 향상했고요. 어댑티브 픽셀이 적용됩니다.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큰 크기의 센서죠. 탑재된 픽셀은 2억 개에 달하고요. 2억 화소 이미지는 1250만 화소 이미지보다 16배나 더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는 2억 화소, 5천만 화소, 1200만 그런 화소의 다양한 촬영 옵션 제공합니다. 동영상 역시 4K 또는 8K예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폰은 역시 삼성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삼성의 이자 수익이 이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80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올 상반기에만 한 2조 원 이상의 부가 수입을 올렸다네요. 반면에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증권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의 올 상반기 이자 수익이 2조 2127억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하니까 2배 이상 늘었고 작년 연간 이자 수익과도 맞먹는 규모입니다. 2019년 2조 6,600억이었던 삼성의 이자 수익은 저금리 시대였던 20년 1조 9,700억 정도, 21년 1조 2,700억 원을 감소했는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데다가 차입금이 적어서 고금리 시대에 승자가 된 거예요.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쓴 이자 수익은 올 상반기 1조 6,3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작년 같은 기간 5,800억 원 비해서 한 1조 500억 정도 늘어났어요. 삼성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대부분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기준 49조 6,800억에서 30조 한 2,390억 원으로 160% 늘어났네요. 대신에 단기 금융상품은 작년 말 65조 1,028억에서 17조 1,801억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을 말하는데 이 초단기 수익증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대표 상품이에요. 반면에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은 단기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 등은 금리가 급상승하는 시기에 주로 매수를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유 현금을 대부분 1년 미만 미국 단기채로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 현금의 81%인 1,200억 달러가 미국 단기채에 투자되어 있고 미국의 단기채 금리는 현재 5%대예요. 기업으로서는 보유 현금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죠. 반면에 현금 보유가 적고 차입금 규모가 큰 중소형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이 3년 전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전환사채 CB를 발행한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21년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이오 기업 클리노믹스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 실시합니다. 이 유증을 통해서 벌어들인 270억 원 모두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 PCL, 뉴인텍, 케이시코트렐, 레몬, 페이퍼 코리아, 메디포스트 등 중소형 기업들이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나 2차전지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되면은 중소형 기업들이 운영상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현금 부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제가 첫머리에서 얘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